내일 출시가 되죠. 2배 레버리지.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아까 확인을 했을 때는 신청자가 14만 명이고요. 수료자가 13만 명이었다. 근데 오늘까지 하면 2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 못 잡으신 분들도 이 상품 잡고 싶으실 거고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짝짝짝짝. 자, 저희가 이제 돈박스 런칭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저희 현재 이제 구독자 수를 보면 정말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왔고 826명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또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가 1000명을 돌파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좋은 방송을 위해서 힘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코너 대단한 분 모시고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 만에, 네. 4주 만에 저희가 영세한 시절, 물론 당연히 지금도 영세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을 때, 네.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방송 좀 보셨어요? 봤죠. 멀리서 진짜로? 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보고 있었어요. 진짜 앵커 누구 나왔을 때 하는 거. 봤어요? 에이? 저 알만한 분들 다 나오시던데요. 잘 넘어간다. 오케이, 좋았어. 네, 저 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예. 많이 나와주셔서 보면서 예. 모니터링도 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참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장 상황, 사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장 상황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목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금요일에는 이 코스닥이 딱 주인공이 되는, 네. 코스피가 안 가고 코스닥이 딱 주인공이 되는 시장이었고, 오늘 또 보니까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넘었고, 너무 장 얘기부터 시작하나?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저요? 저 네. 오자마자 네. 얘기해도 돼요? 저 유튜브 채널 새롭게 시작했어요. 저희 홍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어디 뭐예요? 유튜브 채널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랑 뭐 경쟁이 되기가 힘듭니다. 개인 채널 다시 이지은의 이지스타 이지은의? 다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예전에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채널인데 네네네. 한동안 안 하다가 오.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4,000명인데 우리한테 홍보를 부탁한다고? 이거 말이 안 돼. 예전에 있었던 예. 분들인데 너무 오랫동안 채널을 좀 방치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령의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좀 돌아오고자 하는 염원을 재정비를 담아서 하셨네요. 재정비를 해서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이 여러분, 먹었죠.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돈박스 채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지은의 이지스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더 시급합니다. 저희 먼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지스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머, 돈박스 네. 피디님께서 채널 다시 살려준다는데 살려준다고요?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하시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저희 돈박스에 집중.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힘을 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가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너무 좀 습하고 그리고 비 맞아요. 온 다음이 걱정이 벌써부터 돼요. 목요일까지. 엄청 더워질까 봐. 네,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과연 날씨가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좀 고민이 되면서 뭘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오늘 아주 좀 불편한 날씨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에어컨을 처음 틀어봤어요. 사실 이거 필터 좀 갈았나요? 이거 에어컨 안 쓰다가 갈았대요.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다시 이제 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오늘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된 어떤 흐름, 그동안 이제 12거래를 연속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어떤 사는 흐름, 근데 장 막판에는 좀 다시 팔긴 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에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네. 8,000을 넘겼고 네. 지난번에는 8,000을 넘기고 나서 힘이 쭉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8,000 딱 찍고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8천을 넘기고 나서도 그 힘이 좀 유지가 되면서 장중엔 오히려 그 힘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까지 나와주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좀 다시 되살아났고 투심이 되살아났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좀 8천을 넘어서서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왜 엇갈렸을까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코스닥 쪽으로 또 옮겨가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오늘 개인분들이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받아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쩜 이렇게 수급이 항상 엇갈릴까?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엇갈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5월, 4월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한번 보면 뭐 외국인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외국인들은 펀드 내 비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반도체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시장의 그런 수급을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이 8천대의 레벨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주역은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처럼 개인들이 더 이상 엇나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개인분들이 팔고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 주워 담는 이런 양상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적중률이 좋았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팔았어 실망하고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팔았다 좋아하고 이런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엇갈렸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을 선택했고 외국인들은 지난주 계속 코스닥을 담았었어요. 근데 오늘 딱 되자마자 또 코스닥을 던지고 코스피를 담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에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증시가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매일매일 수급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이제 30만, 200만을 시원하게 돌파하나 싶었는데 삼성전자는 다시금 좀 30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넥장에서의 흐름도 한번 잠깐 볼게요. 조금 넘어서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금액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 이제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는 모습이어서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도 6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요즘에 이제 내일 출시가 되죠.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영향은 저는 좀 강하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좀 추가적인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수가 많이 됐다라는 거. 제가 아까 확인을 했을 때는 40만 명인가가 아마 교육을 이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와, 40만 명이나? 네, 물론 신청자가 14만 명이고요. 수료자가 13만 명이었다. 근데 오늘까지 하면 2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 잡으신 분들도 이 상품 잡고 싶으실 거고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수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력을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게 되겠죠. 이게 2배였다면 2배짜리였다면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은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로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 자체가 그렇죠. 이미 물론 중간중간 조정의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조정도 깊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2배 상품이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2배 상품을 갖고 있으면 수익금이 얼마야? 2배였으면 얼마야? 지금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2배였으면 그거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일 아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굉장히 좀 쏠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해요, 사실. 그럼요.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 단기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면 다들 와 2배, 3배 올라? 근데 이게 마이너스도 그쵸. 2배, 3배로 빠지는 거기 빠지는.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계좌가 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예를 들어 30만인 삼성전자가 33만 갔다가 30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건데, 레버리지 하면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횡보장에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물론 지금 같은 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제 주변에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랐을 땐 무조건 좋지만 빠졌을 때나 횡보하거나 했을 때는 어쨌든 파생 상품으로의 그런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2시간 교육 이수를 하겠죠. 우리가 본주를 매수할 때는 사실 교육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단기적인 활용도를 이용하신다면 소액을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 내가 이제 막 삼성전자 그동안 갖고 있던 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2배를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만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투자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포트 100 중에 50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어. 그럼 그 50에서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좀 투자해 볼까 하면 몇 정도 좀 가져가는 게 안정적일까요? 저는 한 10% 정도만. 10 정도만? 네.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 가격 라인에서 그렇게 40%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는 대체로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네, 굉장히 좀 이성적인 포트폴리오, 완전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미 갖고 계셨던 부분들은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양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만 허용하는 걸로.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경제방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안 좋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좋다 그래요. 물론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십니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네, 계시긴 계셔요. 뚝심으로 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다들 그렇게 간다 그러고, 특히나 이제 최근의 흐름들도 봤을 때 삼성전자, 노사 계속해서 문제 발생하고 총파업 간다, 손실 본다라고 했을 때도 다른 종목 빠질 때 삼전닉슨 또 받쳐줬어, 또 지켜줬어.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사면 바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셔서 계속해서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계속 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이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물론 교육 이수 2시간이라고 했지만 정말 열심히 듣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잘 안 들으시죠. 잘 안 듣는 분들이 네.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 그쵸. 엔비디아 2배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속슬 인기 진짜 많잖아요. TQQ 이런 거. 그쵸. 3배짜리. 네. 거기서 피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끊을 수가 없는 레버리지의 맛이 또 있단 말이죠. 사실 그쵸. 제 얘기예요. 제가 그걸로 피를 정말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 곧버스라고 하는 것 절대 못합니다. 곧버스는 정말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못해요. 이제 못하는데 한번 맛을 봐서 수익을 본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한 배로 가는 걸 갖고 있어. 그러면 더 유입이 되는 거라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그쵸, 볼 수 있는 요소로 즐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이 지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지금 2배 상품이 나올 때 막 이렇게 힘이 솟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잘 보면 대만도 쉬는 동안 최고치 경신, 일본도 최고치 경신, 이렇게 지수가 계속 최고치 경신하는 그 바탕에는 결국 반도체, AI 관련된 키워드가 딱
탄탄하게 모든 세계 증시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3대 기업에서 거의 뭐 비중으로 치면은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는 절대 떨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 두 배 상품이 좋을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이게 긍정적인 수급적인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장으로서는 네. 좀 그래도 냉정하게. 조심시켜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반도체는 좋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SK 좋다. 하이닉스 좋지만 또 두 배 상품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방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장기 말고 단기로는 추천하세요? 단기로는 비중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오케이. 하지만 막 무리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 다 매도해서 싹 투자금 모아가지고 부자 여기에 된다, 나. 내가 나 이걸로 지금 한 방 본다. 그동안 나 못 샀던 거 이걸로 다 갚아준다. 막 예.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맞아요. 있다. 그 욕심 부릴 때 이제 피를 위험하죠.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단기라고 한다면 생각하기로 분단위, 초단위 단기 기준이 아유, 뭐예요? 단기 기준이요? 뭐 분단위, 초단위는 좀 너무 힘들고요. 아, 그러면 좀 대응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물론 단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건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네. 이제 디램 ETF 같은 경우에도 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물론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기는 하지만 초반에 좀 분위기는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는 단기로 치고 빠지겠다라는 그 일념을 갖고 들어가시고 한 당일에도 한번 봐야 돼요.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고 네. 그날 생각보다 좋다, 강하다 하면은 뭐 3일 정도는 3일 킥고잉 정도? 하시는 3일 거고 정도? 그때 또 남들이 막 들어올 때 나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뒤도 안 보고 팔고 나가는 네. 그런 또 전략도 오히려 유효할 수 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되게 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이수도 안 했고 아직 신청 안 했는데 네. 관망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네, 한번 지켜보려고. 어차피 네. 좋잖아요. 업황이 좋고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네. 눌렸다가 또 수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또 가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뭐 초반에 과열됐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이 지금 급해질 수 있어요. 막 난 이날만 기다렸어 이런 분들 계실 그러니까요. 텐데 결국 간다라고 한다면 또 중간중간 기회를 줄 거니까 네.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셨으면 너무 막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야기 저희가 뭐 워낙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뭐 단독 기사로 젠스랑이 대만에서 뭐 행사가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삼성, SK, 현대차 등 수장들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뭐 어떤 이슈라고 보면 될까요? 네, GTC 타이베이 기간 중에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이 아니라 해산물을 해산물 먹는데요. 회동, 스낵 회동이 아니라. 네, 해산물 회동을 하는데 최태원, 정현형을 만난다라는 이런 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LG, 삼성, 현대 그리고 SK까지 우리나라 딱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2달 만에 재회입니다. 미국에서 GTC 일정 이후에 최태원 회장과는 2달 만에 또 재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영영 삼성 반도체 수장은 또 이렇게 같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삼성, SK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LG, 두산 뭐 이렇게 참석자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현대차 포티투다 대표와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도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GPU를 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GPU 5만 장씩 왜 예. 우리 받는다 했던 네이버도 참석을 하게 되고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다 참석을 하면서 엔비디아와의 이런 공공연한 관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기업이 매번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보인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그만큼 수요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숫자도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가운데 또 어깨를 같이 함께 걸어 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두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더 탄력이 붙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저희가 뭐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사실 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기, 그러니까 MLCC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MLCC 기판 쪽 오늘 또 삼화 콘덴서가 상한가를 치고 삼성전기도 시간 외에서도 또 오르면서 160만 원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들,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기 뭐 삼화 콘덴서,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죠. LG 이노텍도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계속해서 뜨거운 어떤 상승 흐름 속에서 MLCC가 뭐야 했던 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도 돼?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주가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예전에 삼성전기 하면 우리가 MLCC 반도체 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간 작년에 진짜 계속 진짜 안 갔죠. 몇 년 동안 이래도 돼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가가 사실 부진했고 좋은 이슈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인식 자체가 이 회사는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이 회사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가질 않아. 왜냐면 AI 호황기 때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목받을 때도 못 가다가 네. 갑자기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무섭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2025년 7월 달 이때가 좀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7월 네. 30일부터 갑자기 주가가 10만 원대였습니다. 와. 2025년 지금 160만 원인데 16배가 올랐네. 네. 2025년 7월 달에 13만 원, 종가 기준 15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터졌을 때 그때도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 그때 했어요. 30만 원대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뭐 MLCC 반도체 쌀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AI 서버 관련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좀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네.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나왔던 그 스토리와 좀 비슷합니다.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량도 지금 증설한다 뭐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가동률이 90%가 넘어간대요. 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걸 물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뭐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공급자 우위 시장 이야기 나오고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쪽에 다시 또 붙어줬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병목이라는 이 단어가 전력 쪽에서 처음 나왔어요. 병목 현상. 병목 현상. 이 얘기가 쇼티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섭게 상승이 나왔고 그 병목 현상이란 단어가 또 반도체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이 MLCC 뭐 기판 관련돼서도 병목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광통신도 병목 현상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한동안 주가가 폭등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자 우위 시장이 생겨났고 또 삼성전기는 실리콘 캐펙스처 관련돼서 수주를 또 빅테크 기업에 받았고 이제 인텔의 CPU 시대가 온다. 이제 왜냐면 이게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GPU에서 이제는 CPU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같이 시장이 같이 확장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MLCC, FCBGA 기판 관련돼서 모멘텀이 그냥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 2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SK증권에서. 네, 200만 원 나왔고 제 주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200만 원이 뭐냐. 뭐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그럼 지금 들어가요?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이에요? 뭐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왜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기 좋다는 얘기는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을 거야. 그쵸. 근데 이 올라가는 동안 물론 이제 담아서 수익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삼성전기 계속 얘기 나오니까 와, 나 왜 이때 못 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가? LG 이노텍이나 사막 콘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투톱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LG 이노텍이라고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저는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네. 기대 수익률 지금 LG이노텍은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질 거를 감안하고 나는 이 포모를 도저히 못 참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5일선까지 한번 밀린다고 한다면 120만 원이고요. 삼성전기는 물론 네.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120만 원까지 요즘에는 또 빠지지 않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탑승을 못했구나 아쉽다라고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5일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120만 원 그리고 네. LG이노텍은 90만 원 라인대까지 온다면 예. 저는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1분기 실적이. 근데 물론 주가는 원래 미래 거를 선반영해서 그렇죠. 땡겨서 반영한다라는 네.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AI 시장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는 건 선반영 그 이상의 상상 이상의 무엇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 상상 같아요. 이상의 무엇. 네. 와.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가 좀 몇 달 전으로 돌아봤을 때 장기 구매 계약이라는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뭐 100억씩 막 늘어나는 이런 이전에 볼 수 부분들. 없었던. 네, 볼 수 없었던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그 레노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워낙 이쪽 AI 서버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쪽은 좀 실적 안 나올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AI 컴퓨터 쪽에 또 수요가 굉장히 컴퓨터도. 좋았다. 와.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쪽에서 수요가 넘쳐나거나 가격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레벨업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땡겨서 계산하기도 지금은 좀 힘든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9월 네. 달에. 근데 저는 사실 아이폰 유저예요. 근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너무 비싸다? 하거든요. 네,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폴더블 폰 기다리거든요. 그래요? 아이폰이라서. 갤럭시 나온 건 왜 안 쓰고? 갤럭시는 매니아층이 이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매니아입니다. 저는 갤럭시 갤럭시만 썼어요. 아이폰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순한 거 좋아해서. 제 아내도 그런가요? 지금 아이폰 쓰라고 왜냐면 그 에어드롭? 네. 불편하다는 거야, 사진 사진 굉장히 보내는 잘 게. 가요. 그리고 에어드롭으로 못 쓰겠어, 사진을 아이폰. 보내면 음. 사진이 깨지지가 않아요. 모르겠고 저는 아이폰 감성보다는 전 갤럭시가 좋은데 네. 폴더블 폰을 또 원하는 그 수요층이 있구나. 전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보다도 정말 세계 각국에서 그 매니아층이 두터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들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아이폰 처음에 이제 9월 달에 양산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초도 물량을 좀 늘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플에서. 반응이 좋았나 네, 보다. 반응에 네. 대해서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일단 애플에서 이게 폴더블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은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뭐 예전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도 뭐 1만 피 만스피 그죠. 만피예요. 만피 계속 외치잖아요. 말도 어색해. 근데 예.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처음에 외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요즘 국내에서도 LS증권에서도 오늘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달라졌고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이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네. 기회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포착을 해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내 거 아니야라고 그냥 버리기에는 네네. 너무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검소한 오앵커님. 요즘 폴더블 폰 진짜 비싸요. 근데 저도 검소해서 저도 맞상 갑자기 왜? 저도 언제세요? 막상 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 많은 폴더블 이미 갈아탔다. 지금 그 갤럭시도 폴더블 폰 나오는 게 200만 원 다 넘어가요.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네. G 플립, G 폴드 7인가? 네.
전 다음 걸 그걸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거예요? 있는데 애플 반응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질문으로 좀 마지막 하고 좀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일단은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일선까지 좀 빠지거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다. 지금은 좀 너무 급격한 상승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살짝 좀 달라요.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FC BGA 쪽으로는 삼성전기가 강자고 우리가 TDK라던가 그리고 뭐 유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에 MLCC 기업들이 있어요. 무라타부터 네. 해가지고 있고 또 대만의 기업 MLCC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좀 더 업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알게 되는 기업은 삼성전기랑 직결이 된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점유율 무라타가 어쨌든 1위이고 같이 궤를 하는 쪽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기가 더 강했던 거고요. LG이노텍은 FCBGA가 이제 시작점에 있어서 아직까진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막 벌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네. 일단 같이 사업 부분이 좀 겹치는 비슷한 결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건 LG이노텍이고요. 네. 성장도 하지만 실적까지 받쳐주는 쪽은 삼성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하반기 그 아이폰 관련돼서는 네. 이노텍이 좀 더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시장과 연동돼서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라타라든지 이런 대만의 기업이라든지 MLCC 관련된 쪽을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는 삼성전기가 좀 더 적합하고 LG이노텍은 수급적인 요인이 오늘 좀 더 많이 붙어줬고 그리고 LG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LG를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일부는 LG는 아직 안 돼. 아직 안 이러시는 된다. 분들 아직 계신 것 같고 그동안 주가 막 6년 동안 막 네. 물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직도 LG는 네. 가정용은 안 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용이 뭐 어때서 가정용이 얼마나 가전하면 LG인데 그렇죠. 시장이 얼마나 큰데 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회동이 있을 때 LG가 꼬박꼬박 껴서 또 가는 분들 봤을 때는 네. LG 그룹주 안에 밸류체인이 또 나름 잘 괜찮다.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 붙이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기업 모두. 그래서 저는 전기에 한 표 일단은 전기 한 굳이 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고르자면. 전기에 일단 골라보겠고요. 한 종목만 택해야 된다면. 근데 두 종목 다 매력은 분명히 있다. 네, 너무 매력을 많이 얘기했나? 헷갈리시나요? 매력만 말씀하셔가지고 네. 단점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